싶네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여러분. 산차사. 오늘은 우리네 가족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혹은 마음속 깊이 품고 있을 법한 아주 현실적인 가족 갈등 사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며느리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와 그에 얽힌 기대를 중심으로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가족 간의 미묘한 긴장과 이해의 어려움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70대 초반의 어머니 김 여사님 댁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민준 씨를 키워오신 김 여사님은 민준 씨가 결혼하여 며느리 지혜 씨를 맞이했을 때 누구보다 기쁘셨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그저 아들의 배우자가 아닌 한 가족으로 들어와 줄 또 하나의 딸이자 텅 빈 노년을 함께 채워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지혜 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능력있고 당당한 그녀의 모습은 김 여사님에게도 자랑스러운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기에 지혜 씨의 바쁜 직장 생활과 개인적인 시간 활용 방식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들 민준 씨는 어머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싶고 아내의 입장도 이해하고 싶었지만 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한국의 장남으로 어머님께는 효자이고 싶었고 아내에게는 든든한 남편이고 싶었지만 두 여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강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의 방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 가족에게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김 여사님이 작은 사고를 겪으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님은 욕실에서 미끄러져 가볍게 다치셨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 자신의 노쇠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셨고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에게 더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자식들이 좀 더 신경 써주면 좋으련만 하는 바람이 김 여사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지혜 씨는 시어머님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많은 사회생활과 가정일로 지쳐있던 그녀에게는 시어머니의 돌봄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 후 병원으로 향하고 주말에는 시댁을 방문하는 일상이 계속되면서 지혜 씨는 서서히 지쳐갔고 그 피로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평을 쌓아 올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며느리가 자신을 잘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잠깐 들렀다 가거나 주말에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살았을 텐데 하는 비교의식이 마음속 깊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감정들은 김 여사님의 말과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는 시어머님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때때로 던지는 옛날 이야기 속의 뉘앙스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나에게 더 헌신하라는 뜻인가? 내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며느리로 비치는 것 같아 억울함과 함께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골은 결국 작은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김 여사님이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바빠서 시댁에 신경 쓸 시간이 없나 봐 라고 흘리듯 말씀하셨고
그 말은 지혜 씨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혜 씨는 참지 못하고 어머님, 저도 제 삶이 있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소홀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웅수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 작은 다툼 이후 김 여사님과 지혜 씨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며느리가 자신에게 대들었다고 생각했고 지혜 씨는 자신의 노력을 이해해주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 씨는 어머님께는 아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라며 며느리를 변호하려 했고 아내에게는 어머님도 연세가 드셔서 외로우시니 조금만 더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의 어설픈 중재는 오히려 두 사람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님을 모시며 살았던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내 며느리는 나 같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깊은 외로움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는 생각들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지혜 씨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도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잘 모시고 싶었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희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로서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은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김 여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골절과 함께 한동안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가볍게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었기에 아들 민준 씨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병실에서 힘없이 누워 계신 어머님을 보며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용기를 내어 아내 지혜 씨와 진지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더 이상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회피하거나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설명했고 동시에 아내의 고충과 희생을 인정하며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사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모든 짐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민준 씨 부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혜 씨는 남편이 자신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는 요양보호사 고용, 정기적인 가족 모임 일정 조율, 그리고 어머니의 집 방문 횟수와 시간 조절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고 지혜 씨도 함께 고민하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 부부는 김 여사님을 찾아가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동안 소홀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의 불안감을 이해하려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씨는 어머님 손을 잡고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님의 외로움을 헤아리지 못했고 제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과 더 자주 소통하며 현실적으로 어머님을 보살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아들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기대와 서운함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시대의 변화를 외면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옛날 생각만 했구나. 너도 너의 삶이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김 여사님 댁은 조금씩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요양보호사 고용을 적극 추진했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지혜 씨는 매일 저녁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찾아뵙는 등 자신의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 여사님도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한 번에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전히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고 지혜 씨는 시어머니의 작은 변화와 배려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혈연이나 전통적인 역할에만 묶여있지 않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개인의 삶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의 관계는 끊임없는 소통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며느리라는 역할은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자리가 아니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가족 갈등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대와 가치관, 그리고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 혹시 지금 가족 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용기가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통과 이해로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